상원쌤의 책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책은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입니다. 요즘에 서점가를 가면 쇼펜하우어가 항상 1위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흔히들 염세주의자, 비관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논했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를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쇼펜하우어의 책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여기에 아포리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아포리즘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아포리즘은 격언 혹은 잠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에세이 중에 명언 같은 것들을 쏙쏙들이 뽑아서 편집해 놓은 책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책에는 쇼펜하우어의 격언 한 60가지 정도가 총 5개의 부로 나누어져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2가지 재밌게 읽은 아포리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습관과 관련된 쇼펜하우어의 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인내가 아니라 멍청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빵 터졌습니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다.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서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을 날이 온다 라고 쇼펜하우어는 고찰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제가 느낀 바는 이겁니다. 인내를 통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좋은 습관들을 오래 지속하자. 특별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딱히 없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나를 퍽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자아효능감이 가득한 사람은 그 항상성 때문에 자신에게 더 좋고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려 한다. 그 선물을 열어보면 좋은 삶이 들어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죽음으로 향하는 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죽음을 망각하고 다음날 입을 옷, 친구들과 만나서 먹을 음식 같은 것들은 미리 계획하고 상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은 대비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장례식장을 미리 알아보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좋은 것들로 조금씩 채워나가다 보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 후회하지 않고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한데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남들이 말하는 새벽 4시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근데 500을 들어가지고 몸짱이 될 때까지 참고 바디 프로필 찍고 단백질 먹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가 인내인 거예요. 남들이 정해놓은 그런 수준 높은 인내에 내가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나만의 인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가 쌓이다 보면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 큰 재능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그것이 언젠가 나의 큰 강점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게임이랑 달라서 바로바로 뭘 한다고 해서 레벨업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의심이 들기도 하고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나오니까 금방 질리고 지쳐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것들을 인내하라.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좋은 죽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용기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웃긴 내용입니다. 진짜 너무 웃겨서 밥 먹다가 뿜을 뻔했어요. 제목은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굉장한 비관주의자라고 했죠. 모든 것들을 마냥 낭만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말이 날카롭고 때로는 또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어서요, 상대방에게 나의 자율과 결정권을 양도하고 헌신함으로써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자율적인 인간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종속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잠깐 눈이 멀면 그게 잠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끊기게 되면 우린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도파민이 끝났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혼하는 거고요, 다시 각자의 길로 가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자, 아이를 낳게 되면 두 사람이 각자 서로에게 헌신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아이라고 하는 실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인간이기 이전에 둘 간의 사랑의 어떤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 증거물을 통해서 일종의 보상 심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보상 심리가 또 어떻게 발현되는지가 정말 웃깁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각각 결혼을 위해 자신의 개성과 어떤 자율, 이런 것들을 좀 희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통이 누적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바로 자신들이 낳은 이 아이에게 해소시킵니다. 어떻게 해소시키냐면 아이에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개성이 발현되도록 만들면서 자기 대신에 이 아이를 통해서 본인의 욕구를 분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엄마 쪽의 성격이 나오길 바라고요, 아빠는 아빠 쪽의 성격이 이 아이에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서로의 또 가치관은 충돌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독립적인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요구되는 사항들을 그대로 따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이 생기고요, 또 부와 모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하면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겠지 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만 했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서 사실 이거는 희생이었고, 희생 다음에 따르는 보상심리고, 하지만 그 보상심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라고 하는 이런 의지들을 읽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진짜 통찰력 있는 철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아포리즘이 한 60개 정도 수록되어 있고요. 어떤 것들은 공감이 되고 어떤 것들은 구시대적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통 속에 찾아오는 가끔씩의 행복의 기쁨을 맛봐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 뒷장에 있는 문장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주 절망하고 가끔은 행복하라. 안녕.